호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재혼한 남편의 아들인 그는 내 삶을 기운 넘치게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나는 신혼생활을 짧게 끝내고 혼자 살았다. 남편은 오랫동안 양다리를 걸쳤고, 내가 둔한 건지 그가 영악한 건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주장하던 그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커피숍에서 만나 그 여자의 볼록한 배를 본 순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고 난 후 내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가씨의 몸으로 산부인과를 출입한다는 게 창피했지만 임신은 가능한지 건강한 몸인지 등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주기가 들쑥날쑥했던 나는 산부인과에서 정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혼 후 병원에 다니면서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들었다.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다. 남편도 내게 잘해줬고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함께 노력하는 남편이 참 듬직했다. 잘생긴 외모에 자상하고 경제력까지 갖춘 남편이 참 좋았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임신이 어려운 나이도 아니었는데 6개월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아직 기회는 많으니 실망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기가 났다. 내가 사용하는 세제에도 그런 향은 나지 않았다. 남편과 내가 매일 쓰는 기초 화장품, 향수도 아니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후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데이트하면서 잘 갔던 경기도의 한 카페로 데려갔고 사실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임신을 확인하고 자기는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미안하지만 이제 헤어지자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병원에 다닌 것은 다 헛수고 아니었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나에게 주고 깨끗하게 협의 이혼했다. 3년이나 사귄 남자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어떤 남자도 믿을 수 없었다. 30대 후반까지 일만 하며 바쁘게 지냈다. 업무 마치고 친구들과 만나고 동호회 모임을 가고 한시도 한가로운 시간을 만들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신혼이혼을 한 것을 알고 이제 남자를 만나도 되지 않겠냐며 하나 둘씩 소개해주기 시작했다. 남편이라는 표본이 내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심을 하고 만나서 그런지 한 명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20대에 순수한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도 계산적인 모습에 매번 실망했다. 나는 남자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개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먼 친척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는데 아주 착하고 성실한 남자라며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다.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고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아들이 1살 때 부인이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나갔다며 아이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했다. 이 세상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경멸한다는 그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실한 가장이 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에 재혼을 했다. 나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의 아들은 너무 착하고 순했다. 중학교 3학년인 호수는 모범생이었고 남편과의 사이는 무척 좋았다. 그렇게 3년을 행복하게 살았다.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매주 등산을 다녔다. 처음에는 같이 다니다가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이라 혼자 다니라고 했다. 매주 등산 가는 재미에 빠진 남편은 주말 새벽에 나가 늦게 들어왔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가 조합에서 주최한 등산을 갔다 왔는데 우리 남편이 어떤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며 남편에게 무슨 일 있는지 잘 체크하라고 귀띔해 줬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남편에게 아는 사람이 강신이 등산 갔던 날 찍은 사진을 보내줬다고 떠봤더니 체념한 표정으로 자백을 했다. 이 남자와도 이혼을 생각했지만 2번 이혼한 여자가 되기 싫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고 호수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남편은 각서를 써줬고 모든 경제권을 나에게 넘겼다. 그 여자와 정리했다며 취미생활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말에 내 옆에 있는 모습이 더 화가 났다. 하지만 꾹 참았다. 호수의 입시가 끝나면 성인이 될 것이고 그때 남편과 이혼할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호수는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며 싹싹 비웠고 대학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소개시켜 줄 거라고 말하는 자상하고 귀여운 아들이었다. 호수가 고3 때 그런 일이 생겼지만 아빠의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고 다른 부모들처럼 숨죽여 지냈다. TV도 보지 않았고 늘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호수는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을 확인한 날 우리 셋은 기분 좋게 외식을 했다.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다. 이 집을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호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대학생이 되어 교복을 벗고 멋을 부리기 시작하는 호수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호수 옆에 있어 주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임원이 되어 연봉이 많이 올랐다. 나는 재테크 공부를 해서 남편의 돈을 꽤 많이 굴렸다. 호수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는데 나랑 식성이 맞는 것 같았다. 호수의 여자친구는 내 이미지와 무척 닮았다. 그 점에 더 정이 갔다. 회센터에서 회를 떠와 한 상 차려주니 먹음직스럽게 먹고 놀다 갔다. 호수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노는 일이 많아졌고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냈다. 호수는 1학년을 마치고 미국 교환학생으로 떠나게 되었다. 미국에 가기 나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가까운 리조트를 예약했다. 호수는 내게 고백할 게 있다고 했다. 친엄마의 정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 헌신해줘서 고맙다고. 엄마가 이상형이 되었고 엄마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 잘 다녀오라며 응원하겠다고 했다. 놀랍게도 호수는 아빠와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자기를 위해 가정을 지켜준 엄마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 제발 아빠와 헤어지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어른들 일은 어른끼리 해결할 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물음에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호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호수는 그날 나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까지 틈날 때마다 함께 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내게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했고 나는 호수를 기다렸다. 1년이 지나고 호수는 더 멋진 모습으로 귀국했고 나는 열렬히 환영해줬다. 나는 호수와 둘이 있을 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지 않았다. 호수는 미국 생활하면서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엄마를 혼자 외롭게 한 게 미안해. 군입대도 미루겠다고 했다. 이렇게 착하고 듬직한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 부러울 게 없다. 호수와 단둘이 있을 때는 내 이름을 부른다. 남들이 알면 재혼한 가정에서 이런 일도 있냐고 놀라겠지만 나는 호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다. 남편은 퇴직해서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 나는 남편의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고 남편은 경제권이 없으니 무기력해 보인다. 허울뿐인 남편이지만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과 다시 잘 지내볼 생각은 없다. 요즘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호수뿐이다. 내 삶을 기운 넘치게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